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 심사 경과에 대해 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박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이 감액한 의결안을 반영한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감액안 4.1조 원은 정부안 총 지출의 677.4조 원의 0.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비비를 감액해 재난과 재해 대응 능력이 악화하고 산업과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비비 집행이 1조 3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예비비 집행률이 14.3%에 불과합니다. 이를 고려해 감액한 것이고, 감액한 예비비를 감안해도 내년도 예비비는 2.4조 원이나 됩니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는 협상 과정을 중단하였습니다.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곧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안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급하게 예산안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우원식 의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의장님이 예산안 처리를 10일에 하겠다고 못 박은 게 12월 2일입니다. 위원이자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고려해도 7일간 아무 말 없다가 부랴부랴 예산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징빙을 못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일부 감액된 정책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됐는데 과대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히 권력기관 수사 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 활동의 핵심 가치로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법이 정한 기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구태와 이별하고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을 본회의에 올려 법정기한에 처리한 원칙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가 처음 기재부에 의존하지 않고 예산 세법 부수법안을 다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수입은 정부안 651.8조 원 중 0.3조 원을 감액하고 총 지출은 정부안 677.4조 원 중 4.1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천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측의 자료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 업무 경비 507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기재위 동료이시고 예결위 동료이신 오기영 의원님,
예, 재정의 경기 대응을 내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깎으시는지요? 제가 처음 언급드리는 분인데요. 존경하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님, 김현 의원님, 어렵게 복구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일방 통과시키시는지요? 또 처음 언급드려봅니다. 존경하는 복지위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님, 기초연금 아이돌보험 지원 삭감된 예산안을 왜 통과시키시는지요? 지금 국회 밖에는 오체 투지하시고 삭발하신 발달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반대 토론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본회의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토론을 들읍시다. 예, 차분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이지만 여당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내년도 경기를 걱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셔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인지요? 하겠습니다. 자, 시를 장석주 시인님의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장석주 시인이 남기신 아름다운 사유입니다. 매년도 예산안은 봄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전국의 공직자들이 만들어서 다시 토론하고 편성합니다. 여름이 끝날 즈음에 그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예산정책처 분석을 거치고 기재위, 과방위, 복지위, 산자위, 농해수위, 국토위, 국방위 등등 전체 상임위의 분석을 거칩니다. 그렇게 검토된 예산이 늦가을의 예결위로 다시 옵니다. 다시 한 달간의 토론과 분석을 거쳐서 오늘처럼 바로 이 본회의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예산 편성의 작업을 교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공동작업을 국회와 전 공직자 대한민국은 존중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누군가가 이 거대한 공동의 작업을 하이제킹하였습니다. 예결위 소위와 관사위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논의되던 예산안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 삭감한, 아니 민주당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호한 일방 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예결위원이었던 저는 그 충격과 좌절 아직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일방 통과시키신 예산 예결위 마지막 날 제가 한 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화를 다룬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토론을 들읍시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 이럴 거면, 이렇게 하이제킹 하실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십니까? 국회를 왜 운영하십니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마지막 토론을 들읍시다. Buck stops here. 이게 어느 책상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책상의 주인은 그 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거기서 멈춰야 할 그 책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여의도 국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혼란을 증강시킬 것이냐,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냐, 최선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